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약 13개월 만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상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랐습니다. 이제는 3,400명대에서 계속 정체하고 있는 모습인데 확진자가 확 줄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 상황을 보다 안정화시키려면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확진자가 줄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방역 조치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감소세를 더 크게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네. 네. 일단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역 조치들이 확진자가 감소하면 그거에 맞춰서 확진자가 방역 조치 자체도 또 감소시키는 이런 경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감소세를 더 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는 종료를 이틀 앞두고 있었던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되는 건데요. 이번 조치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타당한 조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더 어떤 방역 조치를 완화를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부적절한 방역 조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러한 감소세를 더 크게 유지를 하려면 확진자가 줄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감소세를 더 크게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줄고 있다고 해서 방역 조치까지 완화를 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이러한 감소세는 더디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연장하는 게 타당하고 더불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정 부분 완화한 그런 방역 조치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이 두 조치 모두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코로나19 백신 정말 맞아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맞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각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은 효능이나 안전성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일단 그 감염병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백신을 맞은 것과 안 맞은 것을 비교를 하면 일단 백신을 맞는 게 잠재적 우위에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네.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를 하셔서 우리나라의 그 집단 면역이 빠르게 형성이 돼야지만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효능도 효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그 WHO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지금 현재 1억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았거든요. 네. 아직까지 사망에 이를 만큼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국민들께서 이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하시지 말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 쓰기나 거리 두기 같은 개인 방역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백신을 맞은 후 지켜야 할 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백신 접종 전후를 구분하지 말고 지금의 방역 수칙은 그대로 지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백신 접종을 받으신 후에도 일정 비율의 그 접종자 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백신 접종을 안 맞았을 때보다는 접종을 맞은 다음에는 감염이 일어나도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 접종 맞고 감염이 일어나도 임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한테 그 바이러스를 전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 걸 트로이목마 효과라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타인을 위해서 방역 수칙 계속 지키셔야 하고요. 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확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더 높은 비율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감염이 일어나도 임상 증상 자체를 좀 가려주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완되는 케이스는 크게 낮춰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다른 백신 미접종자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집단 면역 형성될 때까지는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을 맞은 뒤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전 국민의 70% 정도에게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는 접종 목표를 80에서 85%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도미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일단 도미노가 이렇게 차례대로 쓰러지려면 계속 이 순차적으로 그 어떤 접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 실제로 이 중간중간에 있는 도미노가 없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 현재의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더 적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파를 높게 시키다 보니까 도미노 현상을 실제로 막아주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미국 같은 곳에서는 지금 집단 면역 기준을 80에서 85%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 진행 상황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타겟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를 변이 바이러스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전자 배열을 바꾸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곳에서도 이런 연구들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파이자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이제 2회 접종을 하게 되는데 3차 접종을 하면 실제로 항체가는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 면역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접종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GSK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제약사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백신을 만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확한 절차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온 국민의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